Es tiempo ya de retomar la huella del pueblo hasta el 1 de julio. Muchísimas gracias, mis hermanos. 안녕하십니까. 전주 볼리비아 이종철 대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멀리 남미의 한복판에 있는 볼리비아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초기에는 현 대통령인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과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 간의 양파전이었습니다만은 현재는 한인 2세인 정치현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선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독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우리 한인 2세 정치현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주말이 대선 투표일인 20일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주말이었는데요. 대선에 출마한 9명의 후보들 가운데 집권 여당 후보인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 36.2%의 지지율을 기록하였고, 야당인 카를로스 메사의 지지율은 26.9%, 산타크루스 주지사인 오스카르 오르티스 후보의 지지율은 7.8%, 그리고 우리 정치현 후보의 지지율은 5.8%를 기록하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정치현 후보가 선거 초기만 해도 1% 미만의 지지율이었습니다만 대선을 앞둔 지난 주말 약 6%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9명의 후보 중에 4번째로 올라선 것입니다. 볼리비아의 선거제도는 1등 후보가 과반수를 넘어 득표하거나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2등 후보의 득표차가 10%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1등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인의 다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하여 대통령을 확정하도록 하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지지율은 선거 초기에는 43%까지 기록하였지만은 현재는 36.2%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카를로스 메사 대통령의 지지율은 선거 초기에는 21.3%에서 지금은 26.9%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양인 간의 9.3%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차이는 지난 13년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집권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 그리고 최근 열대 우림 지역인 치키타니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을 제때 진화하지 못하고 많은 사상자를 낸 것에 대한 정부 여당에 대한 책임론 등과 함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체 내지는 서서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 1차 투표에서 대통령이 확정되는 것은 난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엔 결선 투표를 가져야 하는데요. 현재 약 6%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정치현 후보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서 대통령의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는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우리 정 후보가 볼리비아의 주요 정치 세력으로 존속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대선 초기에는 정 후보가 기존 정치인이 아니고 한인 2세 의학 박사이자 목사로서 정치적인 인지도가 낮았던 탓에 1% 미만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만, 선거를 며칠 앞둔 지난주에 여론조사 결과 5.8%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정 후보는 선교사였던 아버지 정은실 목사를 따라서 12살 때인 1982년 처음 볼리비아로 건너갔고요. 1999년도에 볼리비아로 귀화한 뒤에
외과 의사, 목사, 그리고 제2의 도시인 산타크루스에서 정은실 목사와 함께 볼리비아 우세볼 대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사업에도 종사를 하였습니다. 정 후보에 대한 이와 같은 급격한 지지율의 상승은 볼리비아의 국민들의 기존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한국식 경제개발 모델을 차용하고자 하는 정 후보의 공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 급격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에 대한 볼리비아의 젊은 층들의 호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현직인 펠릭스 파치 라파스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1.4%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를 볼 수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정 후보가 더욱 선전한다면 오르티스 상원 의원을 누르고 3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남미 대륙의 중부 내륙에 위치한 볼리비아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파라과이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국토는 우리 한반도의 5배나 되지만은 국민 수는 약 1000만 정도가 넘는 국가입니다. 볼리비아는 1825년 스페인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에 약 190년이 넘도록 정치적인 혼란이 겪다가 2006년에 현 대통령인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10여 년 이상을 5% 이상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유례없는 경제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특히 집권 초기에 이 볼리비아의 절대 빈곤층 인구가 36%가 넘었었는데 10년 후인 2015년에는 15% 이하로 감소시키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경제정책으로 과감한 기간 산업의 국유화, 그리고 강력한 산업화 정책을 추구하여 그동안 인상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이상득 전 대통령의 형님께서 직접 볼리비아에 와서 볼리비아의 리튬을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당히 보였습니다만, 볼리비아에서 국유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의도는 결국은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볼리비아는 남미 좌판 정권 중에서도 아주 반제국주의를 주창하는 등 아주 급지적인 좌파 정권입니다. 그러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북한에서 수차에 걸쳐서 볼리비아에 수교를 하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이를 계속적으로 거절하였고, 오히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기에 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우리에게 아주 우호적인 정책을 편 우호국가의 하나입니다. 이번 볼리비아의 대선 결과는 남미 대륙 전체의 좌파 정권의 득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2세 정치원 후보의 선전 결과에 따라서는 정 후보가 대선 후에도 볼리비아의 주요한 정치 세력으로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월 20일 대선 투표 이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볼리비아 대사 이종철입니다. 감사합니다.